회화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영어 회화 공부법이라기보다 이거는 뭐 영어 공부법인 거죠. 언어를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언어를 잘하려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요거 두 개가 다다 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한국어를 제외한 어떤 외국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영어를 지금 잘 못하는 사람들의 로직, 논리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어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문법책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단어장도 찾습니다. 이 두 개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패턴책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단어장이나 문법책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처음에 먼저 찾죠.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서울대를 나와도 이렇게 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혹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어를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 문법책을 봐야겠어. 혹은 단어장을 추천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듣기에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이제 걷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혼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한 3살쯤에 걔를 중학교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문법책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걔가 5살이나 7살 때쯤 되면 유치원생들 보면 말 꽤 하잖아요. 걔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걔들은 말을 하고 글을 써서 첨삭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와 말하는 연습을 막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많이 봤고, 뭐 뉴스도 틀어놓으면 보이죠.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뭐 자막 같은 것도 틀어놓으면 보이고, 그리고 집에 꼬맹이들 보는 책 있죠. 아기들 보는 책이 많으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한글을 계속 본 거예요, 걔들은.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거, 이웃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고 애들이 하는 말이 고급스러운 문장이라든지 항상 뭐 맞춤법 틀리지 않고 쓴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걔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중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생활국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 때는. 그때 생활국어가 뭐였냐면 문법을 가르쳤어요. 국어, 우리가 말하는 이 말하고 있는 한국어 있죠? 이 한국어의 문법을 가르쳤었는데, 문법을 배우고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사용했던 건데, 그 수업 시간에는 이게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맞춤법은 어떻게 적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시간 동안에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배워서 조금 더 정제된 글을 쓰고 조금 더 말을 잘하게 되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중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중학교에 딱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멍청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영문법을 가르치자, 이거는 뭔가 멍청하게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포자라고 하죠. 영포자에게 영문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서를 읽고 미드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2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서 어떤 거를 읽죠? 아니면 뭐 미드 어떤 거를 봐요? 그걸 어떻게 공부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이제 그거는 너무 모호한 답변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습자가 정말 이걸 잘 받아들여서 원서로 스스로 읽고 공부를 하고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미드를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직업을 잃게 돼요. 학교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학원은 대부분이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이 문법을 공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그거를 이제 그런 시스템을 걸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믿고 있는 원서를 보고 미드를 봐야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학생이 학원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할 뿐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없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문법 공부 자체가 필요 없다기보다 아직 아닌 사람이 영문법을 공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영어를 배우는 애들은 처음에는 구어로 말로 영어를 배우다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영어 수업을 듣다 보니 영어 문법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 문법은 엄청 많이 아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죠. 그게 거꾸로 돼서 그래요.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중학교에 보냈으니까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아는데 아기가 무슨 말을 똑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될 경우에 영어 회화를 공부할 건데 항상 배웠던 방식이 문법이랑 단어니까 그 습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회화 학원을 가도 뭔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은 걸 봐도 거기에 자꾸 문법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알려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문법 표현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학원도 갈 필요도 없고 사실 책을 살 필요도 없어요. 책을 산다고 해봤자 자기가 읽고 싶은 원서 같은 거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걸 사세요. 소설이나 그림책을 사서 보고, 그리고 미드나 뉴스 같은 거, 테드 영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듣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학원에 가서 돈은 내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어장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단어를 몰라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아는데 그 상황에 빨리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말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단어도 충분히 외웠고 문법도 어느 정도 되면 말을 해보셔야 돼요. 영어 일기를 쓰면 혼자서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행하는 거죠. 영어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식당에서 식당에서 간단한 걸 주문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영어 웹사이트를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그때가 영어가 가장 많이 늘어요. 왜냐면 이게 생존과 연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행을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러면 밥도 못 먹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저절로 그 언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장도 그만 보셔야 돼요. 특히 영어 회화는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은 단어장 안에 몇 개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뉴스를 보거나 미드를 보거나 영화를 봐서 거기에 안에 나오는 특히 시트콤 같은 게 우리 보통 생활을 찍어놓은 프렌즈나 모던 패밀리,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런 매체를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정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단어장이랑 문법책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어장이랑 문법책을 볼 때가 아니라 보통 이 두 개는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국어로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국어 단어장이나 국어 사전 아니면 한국어 문법책을 보나요? 우리는 그걸 안 보죠. 학교에서 조금 배우긴 하는데 그거를 평소에 달고 다니면서 내가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대부분 언어학이나 국어 공부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 99%의 일반인들은 그렇게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기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가 없는 거고 대부분의 단계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치려면 봐야 하는 순간이 오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회화, 그냥 말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싶으신 거면 전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양의 인풋, 그러니까 많이 읽고 듣다 보면 말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글도 어느 정도 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게 되면 예를 들어 갑자기 영어 회화를 공부하다가 갑작스럽게 토플이 필요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토플 교재를 고를 때 스스로 고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어를 읽을 줄 알고 본인의 수준을 아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자꾸 토플 교재를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수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자기 점수를 대강 알려주고 선생님들 보고 대신 고르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드랑 원서를 고르기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미드나 원서는 딱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재밌는지. 이게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재미를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언어를 배우는 것은 사실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학습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막 스터디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언어는. 그때 미드를 고를 때도 내가 재밌어야 돼요. 남들이 모던 패밀리를 보면 이게 언어 공부가 잘 된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좋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모던 패밀리가 재밌어야지. 모던 패밀리를 틀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으면 공부, 학습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드를 고르든지 원서를 고르든지 재미있는 걸로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미드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만 보시면 되는데 원서는 재미랑 수준까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원서 같은 경우는 너무 문장이 어렵거나 특히 성인분들 경우에는 어려운 책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책이. 그런 경우에는 번역본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고 내가 똑바로 해석했는지 보고 싶으면. 초반에는 옥스퍼드에서 나온 학습자용 책이나 소설 얇은 책 있죠. 그런 책으로 가볍게 읽으시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처음에는 유치원생들이 보는 걸 보다가 나중에는 주니어 북으로 10대들이 보는 책, 티네이저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는 그냥 모든 파트의 책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두 권이 아니라 100권, 200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서는 제가 최근에 윈피키드 챌린지를 했죠, 블로그에서. 그래서 윈피키드를 무조건 읽으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재미있어야 한다고. 제가 윈피키드랑 구스범스 이렇게 두 권을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이거 영어 공부할 때 학생들이랑 같이 해보라고. 근데 구스범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지루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윈피키드를 골랐고 윈피키드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하고만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재미가 없으면 그냥 이것 역시 지루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을 반드시 고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서점에 직접 나가보셔야겠죠. 서점에 나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리뷰 같은 거 보고 좀 내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 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영어 회화를 준비하는데 이제 영어 전반으로 잘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제 토플을 준비할까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회화를 좀 하고 싶은데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겠다는 거거든요. 능력 시험 혹시 시험지 보셨어요? 진짜 완전 아득하거든요. 그 시험지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막 되게 아득한데 한국인이 봐도. 그러니까 토플을 준비하는 거는 물론 개인이 하고 싶으면 막 뜯어 말리진 않겠는데 전혀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시험일 뿐이에요, 토플은. 그래서 영어 회화를 하고 싶으면 충분히 재미있게 스스로 미드, 원서 아니면 대학 강의, 뉴스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할 수 있는데 억지로 스스로를 시험에 가두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풋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읽고 듣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아웃풋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통 이제 스카이프나 헬로우톡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진짜
체험해보고 싶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해외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학위 목적이 아니라 여행으로 미국으로 1, 2주 정도 가신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자격증이나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을 수 있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2년제죠. 2년제에서 들을 수 있는 간단한 막 수업 하나씩 듣는 아니면 certificate 자격증 따는 이런 조그만한 거 막 한두 달 이 정도로 갔다 올 수 있는 걸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게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 연습을 해도 1, 2주 나가는 거? 한두 달 나가는 것만 못해요. 실제로 나가서 매일매일 영어를 써야 하고 영어가 생존과 완전히 달라붙는 순간 그때는 진짜 영어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가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한국어가 잘 안 나와요. 거기 가서 한국 사람이랑 계속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면 가면 이제 한국어를 점점 잊고 영어를 계속 구사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아웃풋을 이제 경험해보시고 싶으면 나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나가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을 가는 거죠. 교환학생은 보통 토플 80점이니까 그 정도면 해볼만 하거든요. 진짜 많은 대학생들이 80점 정도는 한 1, 2년 공부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학 때 이런 식으로 막 4, 5개월 정도 가잖아요. 교환학생 최소 가면 한 학기 정도 가니까 그거를 교환학생을 한 두세 번 막 이렇게 가보면서 아웃풋의 기회를 많이 경험하세요. 물론 가면 인풋도 엄청나요.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슈퍼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개개인에 맞춤된 막 샌드위치 하나를 사려고 해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막 토마토는 어떻게 넣고 막 여기에 피클을 넣을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경험해보시고 싶으면 여행이나 교환학생이나 뭐 MBA를 간다든지 그쪽으로 학위를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문법책이랑 단어장을 보면서 영어 회화를 준비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지금도 영어를 못해요. 제가 만난 학생들의 100%가 영어를 못하는 100%가 문법책이랑 단어장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막 문법을 외워서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문법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되게 즐거워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데서 만족을 얻고 있는 건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는 이게 라틴어처럼 막 사어가 아니잖아요. 죽은 말이 아닌데 한국어도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적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언어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데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똑똑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서, 미드 이런 걸로. 그런 걸로 해야만 영어 회화 공부가 돼요. 나중에 문법 단어 외우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길 바래요.